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장사하세요, 사업하세요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현실은 100명 중에 9명은 직장인들보다 돈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님, 그 장사를 해도 되는 유형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장사를 해도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 장사랑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100명의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80명은 망해.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 망하지 않는 100명 중에 20명, 자, 이 20% 중에서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내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이 20명 중에서도 10명 안에는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10명 중에 사업이나 장사를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실이야. 이게 어느 정도 장사나 사업을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는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잖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미디어에 비춰지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100명 중에 9명은 직장인들보다 돈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하다 라는 일단 사실을 알고 가야 되고, 우리가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장사하세요, 사업하세요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 이런 성공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잘된 부분들만 보여주고 그 밑단에서 엄청난 노력의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은 많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염두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희망에 찬 상태에서만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은 장사나 사업을 시작해서 그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흔한 경우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 장사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한번 잘못하게 되면, 왜냐면 내 거의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망하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의 세월이 날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빚 갚느라 어떻게 보면은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는 길이기도 해.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로는 그냥 한번 해볼까? 나도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공부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어떠한 관련 분야에서 알바를 해보거나 뭐 직원으로 일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의 뇌피셜로 그냥 봤을 때는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또 넘쳐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 그런 사람들 중에 10명에 9명은 무조건 거의 망하는 길로 간다. 내가 이제 이 컨설팅을 가서 하다 보면 장사를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신 사장님들을 많이 뵀는데,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은 본인의 메뉴의 원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면 막상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일을 하느라고 그런 공부할 시간들이 굉장히 현저히 적어진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하루에 진짜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공부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하는 거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 절대로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사실 특히나 이 외식업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그 해 연도에만도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신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시스템도 변경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요새는 이제 뭐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기
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들을 도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원래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시장에 변화를 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거든.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거에 두려움을 좀 느끼는 사람들은 애초에 장사나 사업에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세 번째로는 약간 원초적인 건데 체력이 약한 사람. 체력이 약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난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 외식업에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외식업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뭐 한 열 몇 시간씩 한 2년 정도를 일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천적으로 체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주에 하루 이틀 쉬어야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왜냐? 본인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뭐 직원을 다루는 능력들이 엄청 뛰어나고 뭐 리더십이 엄청 있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시간을 갈아 넣는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조차도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봤을 때는 더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책임감이 조금 결여된 사람들은 절대로 장사나 사업을 하면 안 돼. 특히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사업의 영역으로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 사실 사기꾼과 사업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고 나는 생각도 할 때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뭔가 일이 하기 싫고 거기서도 큰 두각을 안 나타냈던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알바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장사나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매일처럼까진 못하겠지만 진짜 내 일이다라는 생각과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거의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나도 사실은 내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20살 때 그때 당시 시급이 4,600원 이 정도일 때 나는 그때 시급을 8,000원에서 9,000원을 받았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랬겠어? 나는 진짜로 내 일처럼 모든 걸 맡아서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시급을 그만큼 챙겨줬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내 장사나 내 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다섯 번째가 이제 이거에서 좀 연장되는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지. 그런 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뭐 물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킨집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새는 이제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대기업을 다녔거나 어떤 회사의 임원이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해서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영역이 펼쳐져. 왜냐? 그 전에는 이 회사의 배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지시를 내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내 장사나 사업을 할 때로 돌아가게 되면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1인 다역들을 많이 해내야 되고 그만큼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왜냐면은 그 뒤에 있는 내 회사의 뒷배경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내 능력치로만 이제 하는 진짜 전쟁터에 나온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뭔가 내 회사 때처럼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 장사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해도 되느냐 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그 반대인 경우들이겠지만, 자, 첫 번째로는 누군가한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사람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왜냐면 내가 봐도 이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경우들의 사람들이 간혹 존재해. 이런 사람들은 아웃풋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잘한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한번 본인의 장사나 사업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왜냐? 장사나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뭐 2년에서 3년 정도는 그 분야에 좀 미친 듯이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려면 일단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뭔가 내 발목을 조금이라도 잡을 만한 관계들에 있어서 일단 끊어낼 줄 알아야 돼. 왜냐면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은 이제 외롭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경우들은 주변에서 이제 뭐 야 너 뭐 그렇게 바쁘냐, 뭐 나랑 얼굴 볼 시간도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장사나 창업을 해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이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좀 견딜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나랑 이렇게 말동무가 돼줄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 왜냐면은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좀 내가 아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근무하는 시간들이 많이 달라져. 9 to 6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내 장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런 남들과 다른 패턴을 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장사나 사업에 좀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야. 실행력이 있는 사람. 오전에 내가 생각한 것들을 오후에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전날 생각했던 부분들을 뭐 계속 고민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로바로 실행을 옮겨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내 주변에 장사나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 사례로 내가 뭐 오전 중에 뭐 점심을 같이 먹었어. 점심을 먹으면서 뭐 어떤 사업이나 장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형님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라고 해서 저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랑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은 이미 그 점심에 했던 얘기를 실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행력,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람이 장사나 사업에는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우리가 장사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 사람은 돈이 있어서 저랬지, 뭐 해서 저랬지,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 뭐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금수저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 뭐 실제로 나를 예시로만 들어봐도, 나도 어떻게 보면은 한 1, 2천 가지고 장사를 처음 시작했지만 내가 6개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은 사실은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을까?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야. 배달도 그냥 시도를 해보고 이 아이템도 그냥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의 무수한 실행들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가 터질 수도 있고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실행하는 거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장사나 사업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타인지 능력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걸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할 줄 알고,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물론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 말은 맞다, 나한테 물론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걸 조금 바꿔봐야겠다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런 거를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막 내가 삐쳐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장사나 사업이 나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장사나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 그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누군가가 어떠한 얘기를, 자기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삐쳐버리고 괜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닌데 이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막 우겨버리고 이러면은 잘 될 수가 없지 않을까. 자, 오늘은 이 장사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과 장사나 사업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우리가 이제 이 장사나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특히나 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거는 10명 중에 1명의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만 보고 맹목적으로 뭔가 쉽게 생각하거나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고, 이 장사나 사업이라는 거는 한번 발 잘못 들이면 내 인생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